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건강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 71세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결,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건강의 비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하지만 알면 인생이 바뀌는 건강 비밀 부위, 내곡과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개하는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3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종종 이런 자연 치유력을 무시하고 약물과 수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들 중에서도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와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든 환자일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건강 비밀은 바로 이런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놀랍게도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반사구를 매일 5분만 자극해도 전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발반사요법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를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지압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할머니는 20년간 고생하던 요통이 단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용천혈 지압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매일 아침 등산까지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요추 4번, 5번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컸고 그때 제가 용천혈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미미했지만 2주차부터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3주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발바닥 뒤꿈치 부분은 허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을 매일 3분씩 문질러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통증이 78%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발바닥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매일 저녁 따뜻한 소금물에 10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각질이 두꺼운 노년층에게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 조격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물 온도는 40-42도가 적당하며 천일염 3큰술을 물 3리터에 녹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격 중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조격의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 발바닥 전체를 작은 공이나 마사지 롤러로 3-5분간 문지르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의 수많은 신경 종말점이 자극되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노년층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외에도 발목 안쪽에 위치한 삼음교라는 혈자리도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부인과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히 여성 노인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 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안면 홍조, 불면증, 관절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너비 위에 위치해 있으니 매일 5분씩 지압해보세요. 두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귀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귀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가 모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귀의 모양은 마치 태아가 거꾸로 있는 형태와 유사하며 각 부위는 우리 신체의 특정 장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러한 귀의 특성을 인정하여 귀침술요법이 만성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귀를 자극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놀랍습니다.
매일 아침 귓볼을 1분간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귀 상단 부분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압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귀 상단을 규칙적으로 자극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5%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귀 상단 부분, 즉 신문혈은 교감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지압하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안정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이 방법을 병행하면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조절을 해야 합니다. 70대가 넘으신 분들 중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 안쪽의 신문혈이라는 부위를 매일 3분씩 자극하면 놀랍게도 기억력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박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잊어버렸던 옛 기억들을 하나둘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주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던 분이 이제는 50년 전 군대 시절 전우들의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해내십니다. 박 선생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78세의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간단한 일상 대화도 어려워할 정도로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귀지압법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도 하루 3번, 각 5분씩 도와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2개월 후 첫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래전에 잊었던 군대 시절 이야기를 상세히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어 혼자서도 약속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누르면 목과 어깨의 통증이 즉시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거북목, 일자목 증상이 심각한데 이 방법은 목 디스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귀 뒤쪽의 이 특별한 부위는 완골혈이라고 불리며 경추와 관련된 근육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텍스트 넥 증후군 완화에 탁월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목 통증이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팁은 귀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귀 전체를 가볍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귀에 분포된 모든 혈자리가 자극되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현기증과 이명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귀 관리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귀 주변에는 측두동맥과 같은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귀 주변을 둥글게 문지르는 마사지를 하루 3분만 해도 뇌 혈류량이 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귀에는 미주신경의 가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주요 통로로 이를 자극하면 스트레스 완화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귓볼을 부드럽게 3-5분간 마사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계항진이 있는 노인분들께 특히 권장합니다. 세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손바닥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손바닥 중앙, 즉 노궁혈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매일 3분씩 문지르면 심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노궁혈은 손바닥 중앙, 중지를 구부렸을 때 닿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에는 미세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하면 즉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노궁혈 자극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임상 경험상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수치가 평균 2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관한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84세 정할아버지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고생하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노궁혈 지압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부정맥 발생 빈도가 70%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약물 용량도 초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목에서 3cm 위 부분, 손바닥 안쪽에 있는 신문혈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잠들기 전 이 부위를 5분간 지그시 눌러주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20년간 고생하던 이 할머니는 이 방법 하나로 수면제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하루 3알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3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신문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들의 수면 장애는 대부분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관련이 있는데
신문열 지압은 이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손가락 사이사이를 매일 쓰다듬어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손가락 끝은 우리 뇌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손가락 운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감각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이를 자극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를 마주대고 가볍게 문지르는 동작은 전두엽 기능을 촉진하여 집중력과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씩만 실천해도 인지 기능 저하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손바닥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손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런 온냉교차요법은 혈관을 확장했다, 수축했다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온냉교차요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분, 20도 정도의 시원한 물에 30초를 번갈아 가며 총 5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레이노 증후군이나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의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뜨거운 물체를 만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손가락 끝 마사지는 이런 감각 저하를 예방하고 촉각의 예민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바닥에 있는 팔궁열이라는 부위는 폐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손바닥 가장자리, 새끼손가락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매일 3분씩 문지르면 호흡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노인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건강 비밀 부위는 배꼽 주변입니다.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배꼽 아래 3cm 지점에 있는 단전은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곳인데 이 부위를 매일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문지르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단전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이 부위에는 중요한 신경 다발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하면 장내 연동 운동이 활성화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노년기 소화불량은 대부분 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데 단전 마사지는 이를 자연스럽게 개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장 기능이 약해져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꼽 주변을 따뜻한 손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윤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를 해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배변하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매일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윤 할아버지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분은 82세의 만성 변비로 인한 치질과 대장 용종까지 발견되어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컸고 그때 제가 단전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배변 활동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했고 2개월 후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용종 크기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꼽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혈자리는 신장과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 부위를 매일 문지르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와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꼽 좌우의 이 혈자리는 천추혈이라고 불리며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40% 이상 감소하는데 이 혈자리 자극은 이런 기능 저하를 상당 부분 보완해줍니다.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배꼽 주변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복부 호흡입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며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 10분씩 실천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85세 정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5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생물학적 나이가 15세나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복식호흡의 효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깊은 복식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산소 공급량이 증가해 세포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하루 10분의 복식호흡만으로도 혈중산소 포화도가 평균 2% 증가하고 심박 변이도 HRV가 향상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인데 복식호흡은 이러한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배꼽 주변에는 대장경이라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내장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배꼽 주변을 따뜻한 수건으로 10분간 온찜질하는 것만으로도 장 기능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온찜질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0-45도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꼭 짠 다음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전체를 덮어주세요. 10-15분간 유지하면 신부 체온이 상승하고 내장 혈관이 확장되어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방법은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꼽 바로 위 부분을 중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위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이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36번 문지르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음식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이러한 4가지 건강 비밀 부위 외에도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물에 레몬즙 반 스푼을 넣으면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71세인 제가 40년간 실천해온 습관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호흡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특히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로 길게 하는 4-7-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일광욕입니다. 하루 15-20분간 아침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고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70%까지 감소하므로 규칙적인 일광욕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가볍게 몸을 두드리는 경락 타박입니다. 손바닥으로 전신을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방법은 경락을 자극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실천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다리 바깥쪽부터 시작해 팔, 어깨, 등, 배로 이어지는 순서로 두드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7분 식사법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최소한 7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포만감이 빨리 찾아와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취침 전 3시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성장호르몬은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소화 활동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취침 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실제로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수면이 가장 가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체 회복과 면역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또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7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비결들을 매일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90대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